안녕하세요. 저는 주 홍콩 한국문화원과 함께 온라인 세미나를 맡게 된 일러스트레이터 해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러스트를 작업하는 과정과 한국화에 대해서 소개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세미나를 보시고 제 일러스트와 한국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11월 28일에서 29일까지 카오룬베이 국제무역전시센터 한국관에서 전시회가 진행되오니 방문하셔서 다양한 작품들을 직접 만나보세요. 우선 한국화와 서양화가 그림 그리는 방식이나 그런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조금 다른데요. 서양화 같은 경우는 빛과 어둠의 명암 대비를 활용해서 어떤 사물이나 인물의 양감이나 아니면 어떤 덩어리 이런 면적인 부분을 강조를 하는 반면에 한국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눈썹이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다 하나씩 그려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서양화보다는 조금 더 선적인 부분에 더 집중을 해서 그린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물에서 너무 그 명암 대비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런 눈썹, 털 이런 인상들을 선으로 표현하는 데 더 집중을 하는 게 차이가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마찬가지로 동물을 표현을 할 때도 동양화에서는 이런 동물의 털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한 올 한 올 그려서 표현을 하고요. 뭐 이런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서 이제 뭐 고양이의 어떤 덩어리나 그림자 이런 빛과 어둠의 대비보다는 이런 그 고양이 본연의 그런 털 표현 이런 거에 되게 집중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연물을 묘사를 할 때도 이런 밑에 깔려있는 이런 잡초나 잔디 같은 거를 다 선으로 다 하나씩 그어서 표현을 하고 앞에 있는 잔디나 조금 더 묘사가 좀 상대적으로 덜 되는 뒤에 있는 잔디를 표현을 할 때는 농담 조절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한국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화 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한국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표현 방법에 따라서 수묵담채화라는 그림과 그리고 채색화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에 따라서 선을 표현하는 방식도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수묵담채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이런 그림처럼 이렇게 자연물을 그릴 때 붓으로 한 번에 물과 물감을 이용해서 붓으로 한 번에 이런 자연물의 인맥이나 이런 줄기들을 바로바로 가볍게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좀 선의 필력이라든지 강약 조절이 조금 더 강하게 드러나는 게 수묵담채화에서의 그런 선 표현이고요. 그리고 채색화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런 인물화 표현이나 뭐 이런 고양이 김홍도의 항묘 농접을 모사한 이 그림처럼 인물의 그런 디테일한 묘사나 이런 머리카락, 눈썹, 뭐 입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하나하나 얇은 선으로 세세하게 묘사를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뭐 작가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옷깃이나 머리카락의 일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강약을 조절해서 또 굵은 선으로 할 수도 있고 좀 더 진한 녹목으로 하거나 연한 당목으로 하거나 그건 이제 농담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작가마다도 또 다른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묵 담채 느낌으로 하느냐 그리고 진채와 채색화 느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손 표현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선을 다르게 표현을 하는 데는 선의 진하기, 농담에 따라서 그리고 선의 강약
강약에 따라서 굵기 조절을 통해서 그런 필력을 드러내는 게 이제 한국화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화를 그리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소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주로 조선시대 여인의 스타일을 많이 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그림처럼 가채라고 하는 한국 조선시대 여인들이 쓰는 가발을 쓴 이런 여인의 모습을 한복을 입혀서 그리거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가채를 쓴 여인의 모습으로 그리거나, 뭐 인물이랑 같이 어울릴 만한 소재들은 주로 이제 민화 속에 등장하는 꽃이나 그런 소재들을 많이 그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매화를 같이 그린 거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 그림은 모란, 이것도 마찬가지로 민화의 소재로 많이 그렸던 모란 꽃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모란이 특히나 부귀를 상징하기도 해서 뭔가 이런 모란 그림을 그렸을 때 굉장히 화려한 느낌도 있고, 이 모란이 주는 상징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꽃그림 외에 또 많이 쓰는 소재가 산수화에 있는 이런 산수 배경의 소재를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은 연결이라는 제목인데, 남녀가 서로 등을 맞대고 서 있고, 이 남녀의 배경으로 산수 그림이 파스텔 톤으로 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제가 조선시대에 그려졌던 산수화를 많이 참고해서 그리고요. 이제 좀 더 한국화적인 표현을 디지털 작업에 많이 녹여내기 위해서 이런 산수화의 표현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처럼 주작이나 기린, 현무, 한국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상상 속의 동물들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이런 신화 속의 동물들을 그림으로 그릴 때 조금 더 신비롭고 뭔가 판타지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이 느껴져서 더 상상력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주작이나 현무, 뭐 기린 같은 상상 속의 동물, 신화 속의 동물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쓰고 있는 소재는 책가도, 책거리라고도 하고 책가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책가도에 들어가는 소품들, 그런 소재들을 이런 그림 속에 곳곳에 표현을 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이제 책가도라는 그림 자체가 조선시대 그런 양반들이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그림으로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소품만 봤을 때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생활상 이런 것들을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매력적으로 와닿아서 저도 제 취향을 담은 이런 소품들을 이런 그림 속에 배치를 해서 약간 책가도 느낌을 그림 속에서 표현을 하는 거를 요즘에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작업은 여러 가지 작업을 지금까지 많이 했는데 그중에 인상 깊었던 작업 중에 하나는 한복 브랜드 하플리라는 생활한복 브랜드랑 콜라보를 2018년도에 했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콜라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하플리 브랜드랑 콜라보한 한복인데 제가 그린 그림을 이렇게 패턴화해서 한복으로 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한복도 되게 좋아하고 하는 편이어서 뭔가 내 그림이 들어간 한복을 이렇게 입어볼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특별한 경험이기도 해서 하플리와 콜라보했던 작업이 기억에 많이 남고 그 드라마 중에 요즘 넷플릭스에서 방영이 되고 있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와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에 직접 소품으로 활용되는 그림을 그린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드라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퍼즐이나 뭐 노트 같은 일러스트 굿즈나 뭐 이런 컬러링북 작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드라마 작업은 처음이기도 하고 뭔가 드라마 속의 그런 배우들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그린다는 게 좀 저한테는 되게 특별하기도 하고 흔치 않는 기회이기도 해서 이 작업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드라마 소품으로 활용됐던 그림 중에 그 미스터 선샤인의 그 주인공, 여자 주인공인 애신이가 허난설원의 그 시를 읽는 연밥닭이라는 그 시를 낭송하는 장면에서 그 책에 이런 연꽃 그림이 들어가 있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꽃 그림이 들어가 있는 책에서 연꽃 일러스트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그린 그림이 드라마에 직접 나온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스터 선샤인과의 이런 작업도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나중에 콜라보하고 싶은 주제나 브랜드 작품 같은 경우는 되게 많아요. 지금 계속 쓰고 싶은 뭔가 영감이 많이 되는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뭐 한국의 그런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런 판타지적인 소재들을 앞으로 더 많이 좀 그림 속에 가지고 와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콜라보를 하게 된다면 뭐 어디서든 연락을 주시면 당연히 기꺼이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다양하게 해봤는데 아직 화장품 브랜드랑은 콜라보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방 화장품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게 되면은 뭔가 제 작업 스타일이랑도 되게 잘 맞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화장품 관계자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그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 페어를 참가하게 된 계기는
올 초에 사실은 이제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이 홍콩 페어 소식에 대해서 접하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관 작가들을 모집한다는 그런 공고를 보고서 지원을 했었고요. 참가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는 크게 안 했는데 다행히 그 담당자 분께서 좋게 봐주셨는지 참가 확정이 됐다고 연락을 주셔서 네,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향후에 페어에 참가하지 못한 분들이 만약에 제 작품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SNS가 제일 쉬운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작품을 SNS를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 그런 팬분들이랑 SNS로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SNS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든지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제 작품을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SNS 주소는 여기 이쪽으로 메시지 주시면 돼요. 팔로우랑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네, 한국 문화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일러스트페어 한국관에서는 14분의 한국 작가분들이 참여해서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